나는 마리나, 올해 34. 남편 이건우와 함께 강원도의 조용한 도시, 평창 근처 작은 마을에서 산다. 소나무 숲에 둘러싸인 전원주택에서의 삶은 한편으론 평화롭고 다른 한편으론 숨막히게 지루했다. 결혼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아이가 없었다. 몇 번의 시도와 병원 진단, 끝없는 대화 끝에 남은 건 침묵이었다. 상처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무감각함이 채웠다. 매일 밤은 똑같았다. 따뜻한 실내화, 거실에 무릎 담요, 배경처럼 흐르는 드라마. 남편은 늘 친절했고 성실했다. 하지만 내 눈을 바라볼 땐 마치 투명인간을 보는 듯했다. 아니, 내가 스스로 투명해졌는지도 모르겠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한 건우가 뜬금없이 말했다. 회사 본부장님이랑 그 남편분이 우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 서울 근교에 사신다더라. 그녀, 윤가희 본부장. 한 번 회식에서 본 적이 있다. 도시적이고 세련된 분위기의 여성. 그녀의 남편은 본 적도, 얘기도 들은 적도 거의 없었다. 왜 우리를 초대하는 거지? 그러게. 본부장님이 내가 마음에 들 거라고 하시더라. 편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대. 서울 외곽, 남양주 근처의 고급 빌라로 가는 길, 가을 공기는 부드럽고 햇살은 따뜻했다. 차창 밖으로 붉게 물든 단풍과 얇게 쌓인 낙엽이 지나쳤다. 저택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말문이 막혔다. 2층짜리 현대식 목조주택. 감각적인 조명, 대리석 현관, 잔잔한 음악 소리. 마치 라이프스타일 잡지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다. 가희가 문을 열고 나왔다. 그녀는 검은색 하이넥 블라우스에 매끈한 슬랙스를 입고 있었다. 단정하지만 몸에 밀착된 실루엣이 묘한 기운을 풍겼다. 짧은 단발머리, 진한 붉은 립스틱, 손에는 진주 반지. 그녀의 눈동자는 내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어서 오세요. 기다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묘하게 부드러웠다. 뒤이어 남편인 김도윤이 나왔다. 40대 초반쯤, 무채색 니트와 슬랙스 차림. 눈빛은 조용히, 그러나 무겁게 나를 훑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느꼈다. 그가 나를 본 눈길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거실은 향긋한 차향과 은은한 조명으로 가득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인테리어, 벽에 걸린 미니멀한 동양화, 그리고 나무 바닥에 놓인 저지방 가죽 소파. 테이블엔 감입차와 밤다과가 정갈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가희는 내 옆에 앉았고 그녀의 손끝이 가볍게 내 팔꿈치를 스쳤다. 그녀의 손톱은 진한 자주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향수 냄새는 은은하고 고급스러웠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고 싶었다. 따라와요. 여긴 여자들만을 위한 공간이 있어요. 그녀는 내 손을 잡고 2층으로 이끌었다. 부드러운 샹들리에 조명이 벽을 따라 떨어졌다. 문이 열리자 작은 드레스룸이 나타났다. 안엔 고운 실크 한복과 모던한 명품 의상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이거 어울릴 것 같아서. 그녀는 녹색 실크 소재의 세미전통 드레스를 꺼냈다. 가벼운 자수와 허리선을 강조하는 디자인. 입어볼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내 뒤에 서서 지퍼를 올려줄 때 손끝이 너무 천천히 스쳐 지나갔다. 옷감 위로 전해지는 그녀의 체온은 분명히 의도적이었다. 이제 됐어요. 거울 속의 나는 아니었다. 낯선 여자, 살아있는 여자였다. 가희는 내 다리 위, 허벅지 쪽으로 검은 리본을 매며 말했다. 이건 나만의 작은 상징이에요. 섬세함과 주체성. 그 밤, 나는 그 옷을 벗지 않았다. 침대에서 건우 옆에 누워 그가 나를 안을 때 손끝이 달랐다. 그도 무언가를 느낀 듯 오랜만에 나를 여자로 대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도 나는 그날의 감각을 잊지 못했다. 가희의 손끝, 거울 속 낯선 나, 허벅지 위에 남은 리본의 감촉. 일상은 다시 돌아왔지만 내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다. 건우는 예전처럼 아침에 커피를 내려주고 회사 이야기를 했지만 그의 눈빛엔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그는 자주 나를 바라보았다.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었다. 관찰하듯, 탐색하듯. 나는 그 시선이 낯설면서도 반가웠다. 그날 밤 이후 그는 나를 안는 방식이 달랐다. 예전에 익숙한 리듬이 아니라 불안정하면서도 욕망이 섞인 손끝이었다. 나는 옷장 안에서 조용히 그날 입었던 드레스를 꺼내 입어봤다. 그 옷은 마치 부적처럼 나를 지탱해 주었다. 그리고 그 리본. 나는 몰래 그것을 허벅지에 다시 묶었다. 바지 속, 아무도 모르는 그 곳에.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내가 달라졌다는 것을. 토요일 아침. 현관 벨소리에 문을 열자 그들이 서 있었다. 가희와 도윤. 예고도 없이, 가방도 없이. 가희는 흰색 원피스 슈트에 민소매, 살결이 은은히 드러나는 얇은 소재. 입가엔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우리 차례인 것 같아서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들어왔다. 나는 준비된 듯 어제부터 입을 옷을 골랐었다. 짙은 남색의 컬러가 높은 원피스, 허리 라인을 살린 디자인. 무릎 위까지 오는 트임과 안에 입은 레이스 스타킹, 그리고 포도빛 젤 네일. 모든 게 신경 썼지만 아닌 척 하게 계산되어 있었다. 저녁 식사는 의례적이었다. 모두가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위기의 일부였다. 가희는 식사 후 직접 만든 딸기 초콜릿을 가져왔다. 그녀는 하나를 들어 내 입술 가까이에 가져다 대었다. 먹어봐요. 나는 입을 벌렸다. 그녀는 딸기를 내 입안에 넣고는 그대로 손을 머물렀다. 초콜릿이 입꼬리에 묻자 그녀는 손가락으로 그 점을 닦아냈고 그 손가락을 자신의 쇄골에 가져다 댔다. 그 동작은 도발이었다. 그 순간 도윤은 말이 없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조용했고 건우는 긴장한 듯 내 허벅지를 테이블 아래에서 잡았다. 나는 그가 느낀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그가 말없이 허락한다는 것도. 올라갈래요? 새로운 걸 보여주고 싶어요. 가희는 내 손을 잡았다. 우리는 다시 위층의 방으로 향했다. 그곳엔 전보다 더 많은 소품이 있었다. 작은 장식장 안엔 레이스 마스크, 장갑, 그리고 머리핀, 실크 리본들이 정돈되어 있었다. 그녀는 검은색 레이스 마스크를 꺼내 내게 씌웠다. 당신은 아주 잘 어울려요. 내 얼굴은 사라졌고 눈만 남았다. 거울 앞에서 나는 다시 한번 낯선 여자가 되었다. 가희는 손끝으로 내 드레스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다. 첫 단추. 두 번째. 그리고 드레스가 열렸다. 그 아래엔 얇은 레이스 란제리와 스타킹. 그녀는 손끝으로 나의 복부 위를 만지지 않고 그리듯 스쳤다. 당신, 이 모습 그대로 누군가가 봐주길 원하죠? 나는 말하지 않았다. 그저 숨만 쉬었다. 가희는 내 허리에 리본을 다시 묶어주며 말했다. 이건 이제 당신의 것이에요. 원할 때마다 꺼냈어요. 당신이 원하는 자신으로. 며칠이 흐른 뒤에도 나는 여전히 리본을 벗지 못했다. 샤워를 할 때에도, 출근 전 옷을 갈아입을 때에도. 그 리본은 마치 나의 일부처럼 허벅지 위에 있었다. 건우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달라졌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침묵 속에서도 내게 손을 뻗었다. 식탁 아래서, 소파에서, 잠들기 전. 그의 손길은 과거와 달랐고
그 안엔 탐색과 질문이 섞여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몸으로만 반응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이상한 문자를 받았다. 보낸 이는 없었지만 나는 알아챘다. 가희였다. 이번 주말, 선택의 밤이에요. 강요는 없어요. 하지만 원하는 대로. 나는 휴대폰을 건우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조용히 나를 바라봤다. 가고 싶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서워. 그래도 원해? 나는 다시 끄덕였다. 그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그럼 같이 무서워하자. 그날 밤, 우리는 다시 그 집 앞에 섰다. 이번엔 나는 검은색 드레스를 골랐다. 높은 목선, 긴 소매, 허리를 감싸는 실루엣. 그 아래엔 그날 입었던 스타킹과 리본. 그녀가 알아볼 수 있게. 문이 열렸다. 가희는 검은색의 바디슈트 같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마치 두 번째 피부처럼 몸에 딱 맞는 옷. 입은 듯 안 입은 듯. 그녀는 말없이 미소 지었고 도윤은 그 뒤에 조용히 섰다. 오늘은 조금 다를 거예요. 거실은 비어 있었다. 음식도 차도 없었다. 대신 촛불과 향, 그리고 묘한 음악. 공기 자체가 무거웠다. 나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고 한 사람이 더 있었다. 빛이 닿지 않는 구석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남자. 하얀 셔츠, 단정한 실루엣.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가희는 내 시선을 따라가며 말했다. 걱정 마요. 그는 오늘 관찰자일 뿐이에요. 건우는 내 손을 꽉 잡았다. 나는 그 온기를 느끼며 떨리는 숨을 삼켰다. 오늘은 당신이 선택해요, 마리나. 가희가 말했다. 그리고 당신도요, 건우 씨. 그녀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엔 2개의 마스크. 하나는 검은 레이스, 다른 하나는 하얀 극장 가면. 하나는 보는 자, 하나는 행동하는 자. 나는 손을 뻗었다. 레이스 마스크를 들었다. 그럼 당신은 관찰자군요. 가희가 조용히 웃었다. 당신은 모든 걸 보게 될 거예요. 나는 벽난로 옆 의자에 앉았다. 건우는 흰 마스크를 쓰고 중앙으로 이끌렸다. 그 순간부터 나는 단 한 번도 눈을 돌릴 수 없었다. 가희는 천천히 그녀의 옷을 풀었다.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리는 검은 옷. 그 아래엔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야른 속살 위에 흰 천이 흘러내릴 뿐. 그녀는 건우 앞에 서서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열기 시작했다. 침묵 속에 울리는 단추 소리. 건우의 숨이 거칠어졌다. 가희는 그를 부드럽게 안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 장면은 너무 조용해서 더 큰 소음 같았다. 마리나. 그녀가 나를 불렀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나는 무언의 시선에 이끌려 도윤에게 다가갔다. 그는 말없이 내 허리를 감쌌다. 준비됐나요? 나는 숨도 쉬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이 내 등을 감싸며 속삭였다. 당신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도윤의 품 안은 따뜻했다. 그는 나를 서두르지 않았고 침묵 속에서도 나를 감싸주는 온도가 있었다. 우리는 침실로 가지 않았다. 그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이 내 손등 위에서 머물렀고 나는 그 조용한 존재감 속에서 긴장을 풀었다. 거실에 남겨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눈은 여전히 남편을 좇고 있었다. 가희는 건우를 데리고 다른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흔들렸다. 괜찮아요.
도윤이 말했다. 그는 바뀌어서 돌아올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알 수 없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이 열리고 건우가 돌아왔다. 그의 눈빛은 전과 달랐다. 거기엔 소유가 아니라 갈망이 있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마치 처음 보는 여자를 보듯이. 마리나, 넌 내 거야? 나는 답했다. 언제나 그랬지? 아니, 지금 처음이야. 진짜로. 그가 내게 다가왔을 때 가희가 말없이 다가왔다. 그녀는 내 뒤에 서서 조용히 내 머리 위에 벨벳 리본으로 된 마스크를 씌웠다. 이제 당신은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이 중심이에요. 그 순간 공기 자체가 바뀌었다. 모두가 멈춘 듯했고 나만이 움직이고 있었다. 너무 늦기 전에 알아야 해요. 가희가 속삭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내 어깨를 스쳤고 나는 천천히 드레스를 벗었다. 속엔 검은 레이스 란제리. 그 위로 리본이 매여 있었다. 가희는 내 무릎 위로 앉아 그 리본을 단단히 묶었다. 이제 이건 내 것이야. 우리는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도윤과 건우는 벽난로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은 서로 말하지 않았지만 무언의 연대감이 느껴졌다. 나는 벗은 발로 방 안을 걸었다. 리본은 허벅지를 스치고 마스크 속 내 눈만이 모든 것을 드러냈다. 그 순간 다시 그가 나타났다. 그림자 속의 남자. 흰 셔츠, 단정한 정장 바지. 이번엔 얼굴이 보였다. 짙은 눈썹과 날카로운 턱선. 나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지만 그의 눈엔 모든 것을 본 사람의 무게가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이제 진짜를 보러 가야 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뒤에서 가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 항상 그를 봤었어. 그냥 보지 않으려 했을 뿐. 문이 닫혔고 나는 다시 거울 앞에 서 있었다. 이게 너야?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진짜 너. 나는 거울 속 여자를 보았다. 마스크, 리본, 맨발. 그리고 떨리는 입술. 하지만 눈동자만은 또렷했다. 가희가 다가와 내 브래지어 끈을 풀었다. 그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나를 덜어냈다. 두려워하지 마. 지금 내가 느끼는 건 해방이야. 거울 앞에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마스크 속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허벅지를 감싸는 리본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나를 묶는 계약처럼 느껴졌다. 남자는 조용히 내 옆에 섰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그는 내 어깨 위에 가볍게 손을 얹고 말했다. 이제 내가 원하면 열릴 문이 있어. 나는 그가 말하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벽 뒤, 내가 처음 보는 복도. 거기엔 희미한 빛과 함께 고요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 문을 열면 돌아올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하지만 너는 이미 선택했지 않나?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건우였다. 그는 내 앞에 멈춰 서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너를 지켜보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어. 그는 말했다. 하지만 내가 웃는 걸 보고 난 질투가 아니라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어. 그는 조심스레 내 마스크를 벗겼다. 우리는 서로를 처음처럼 바라보았다. 침묵, 떨림, 감정. 그는 나를 감싸 안았다. 그때였다.
가희가 나타났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손목에 작은 팔찌 하나를 걸어주었다. 검은 비단끈에 달린 작은 자개 부적. 당신은 선택했어. 이제 살아야 해. 진짜 너로. 그녀는 도윤의 손을 잡고 문을 열었다. 그 문 뒤엔 새로운 공간이 있었다. 모든 게 흐릿했고 무언가 시작될 듯 멈춘 느낌. 같이 갈래? 가희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여기 남을래요. 하지만 다음에 열릴 문을 기다릴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도윤은 마지막으로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문은 천천히 닫혔다. 남자는 다시 내 옆에 섰다. 그는 마지막으로 내 리본을 만졌다. 이건 이제 의미가 달라졌지.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이젠 내가 묶인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 순간 집안의 모든 빛이 꺼졌다. 단 하나의 초만이 남았다. 그 불빛 앞에서 우리는 다시 마주섰다. 나, 건우, 그리고 그 안에 남은 조각들. 바깥에선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조용히, 부드럽게, 마치 새로운 계절처럼.